안녕하십니까. 서정환입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작년이죠. 2024년도에 저희 센터에 제보된 사진과 영상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확인된 거, 그리고 확인되지 않은 미확인, 그런 것도 있는데,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은 제가 조사 분석하면서 확인된 내용들이 거의 다 100%고, 그 외에 이제 비확인으로 분류되는 것들도 몇 건이 있어요. 그래서 시간상 제가 정리한 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2023년도 11월 30일 날 저녁 6시 25분에 이제 촬영된 영상인데, 요 제보를 하신 분이 그러니까 2년 전에 일어났던 일을 이제 2024년에 이제 제보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꼭 그 해 연도라 그래서 그 해 연도에 제보가 오는 것도 있지만, 그 이전 거를 까먹고 있다가 또 기절하다가 이제 다시 센터에 제보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영상은 이제 짧게 찍힌 영상인데, 이걸 촬영하신 여성분이 굉장히 처음에는 이제 가깝게 보였다. 그리고 3분 동안 공중에서 어떤 피오를 하듯이 그런 구체가 이렇게 날아다니는 걸 봤는데, 영상은 이제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뭔가 좀 깨름직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제 영상을 일단 봤더니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지금 이제 확대된 영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앞뒤로 지금 일정한 그 방향으로 날아가는 걸 봐서 이것은 이제 항공기 같다 이제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스틸 화면 컷으로 제가 좀 프레임 단위로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이쪽에 이렇게 제트 추진 전투기 방식에서 이렇게 꼬리를 늘어뜨리는 이런 해선구 같은 그런 화형 같은 게 보이고, 그다음 저쪽에도 이제 똑같은 현상으로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위치가 이제 대구라는 걸 알아가지고, 대구에 이제 국제공항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 국제공항을 중심으로 반경 9km가 8km가 그 비행금지 구역이에요. 근데 그 국제공항이 대구에 군용하고 같이 사용하는 공항으로 알고 있어요. 군 비행기랑. 그래서 군사기지가 있다는 것을, 공군기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아, 이거 PC 틀림없이 그 전투기 비행 훈련 같다. 일단은 저희가 센터에서 그 분석을 할 때는, 조사 분석할 때는 기존의 현상인지, 기존의 그 물체인지를 먼저 필터링 하게 돼 있어요. 그 작업을 거친 뒤에 이제 최종 잠정 결론을 내리는데, 저희가 이제 그 국방부에 질의를 보냈어요. 온라인으로 이제 그 정보공개 청구를 보냈죠. 일단 제가 예상하기로는 이건 군사기밀에 해당되기 때문에 훈련 비행이 됐더라도 공개하지 않을 것 같다. 그렇지만 이제 제가 이거 보낸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히스토리를 적어가지고 이제 전투기의 공중 훈련 상황이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보냈어요. 그래서 1월 4일 날 보냈는데 한 11일 날인가 그쯤에 이제 회신이 오기를 뭐라고 하냐면, 당 군에서 어떤 비행 훈련이 있었는가, 제가 그렇게 물었으니까 드론 비행이나 전투기 공중 훈련 비행이 있었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답변을 안 하고 저한테 뭐라고 보냈냐면, 해당 일시에 해당 지역 상공에 전투기가 지나간 거는 맞는 것 같다. 근데 비행 훈련 상황에 대해서 노코멘트 하겠다는 거죠. 기밀이니까. 그래서 간접적으로 국방부에서 이거 시인을 했구나. 전투기 비행 훈련 상황이라는 걸. 그래서 저희가 본인한테, 제보자한테 이 전투기 비행 훈련 상황이 찍힌 영상이 맞습니다. 이제 그렇게 통지를 했어요.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는 이렇게 관계기관에 질의를 해서 최종 결론을 내린다.
얘기죠. 두 번째는 여기 허들씨가 나와 있는데, 여기가 배군대예요, 여기가. 배군, 좀 흐릿하네. 좀 사진 나오는데, 작년 1월 15일 날, 5시 20분에 이제 배군대를 촬영으로 이제 하기 위해서 본 것이 아니라, 배군대 쪽에 촬영하려고 했던 게 이런 광원이 수직으로 이렇게 긴 막대형의 광원이 굉장히 황금색으로 빛을 내면서 떠 있길래 이제 허준 씨가 이제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이걸 찍기 시작했습니다. 찍은 장소는 낙산공원이에요. 그래서 거리를 한번 측정해 보니까 거리가 거의 8km가 넘어요. 배군대 정상이랑 여기 낙산대 찍은 거랑 직선거리죠. 8km가 꽤 넘으면은 굉장히 이제 큰 물체라 그러면 굉장히 큰 물체일 수가 있다는 건데, 어쨌든 광원을 이제 카메라로 당겨서 찍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는 주민하기 전에 이제 장면인데, 흰색으로 뭔가 정상에 굉장히 뾰족하게 올라와 있는 것이 보여요. 그래서 영상 한번 쭉 스캔해서 보는데 전혀 움직임이나 미동이 없었어요. 이 광원이. 그래서 제가 직감적으로 또 떠오르는 게 이거 구조물인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제가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확대를 해보니까 이런 모습으로 있고, 처음 볼 땐 좀 뭔가 좀 의구심이 드는 그런 광원이기도 싶은데, 일단 조사 분석가 입장에서는 냉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프레임 단위로 보니까 이제 이렇게 전혀 변함이 없어요. 이렇게 줌 인아웃을 하더라도. 그래서 인터넷 배군대 정상에 보니까 이렇게 태극기 기봉이 있더라. 사람의 키하고 비교해보면 한 5m 정도 내외가 되는 것 같아요. 1.5m 정도 작고 보수적으로 한 3배 정도는 좀 안 되는 것 같고, 어쨌든 이런 막대형의 태극기 기봉이 있더라. 그래서 보니까 위치나 모든 걸 봤을 때 태극기 기봉이 맞다는 것이 증명이 입증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조사 분석할 때는 이제 단지 사진과 영상에서 보고 굉장히 밝은 빛이니까 이거 UFO 같네, 그런 게 아니라 철저하게 조사 분석을 해요. 그러니까 과학수사적인 입장에서 처음에 1단계는 인터뷰 조사를 합니다. 찍은 사람, 목격한 사람을 통해서 언제, 어느 때, 어느 상황에서 찍게 되었는가, 육하원칙에 의해서 조사를 상당히 디테일하게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진과 영상을 이제 분석에 들어가는데, 그 2단계에서 바로 두 가지 사례에서 말씀드린 대로 기존의 어떤 물체인지, 기존의 어떤 현상인지를 이제 체크 리스트가 들어가는 거죠. 필터링. 요거는 이제 스님이 찍으신 거예요. 이것도 2004 3월 달에 이제 따뜻해질 때 찍으셨는데, 영상으로 찍었는데, 짧은 영상인데, 이분이 이제 포항의 포스코 인근에 볼일을 보러 가시다가 흰 광원 물체가 천천히 움직이면서 계속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더라. 근데 풍선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뮬레이션 해봤지만, 한 3, 4분 지나면 시야로 응시해서 추적 관찰을 하지 않는 이상 찾을 수가 없어요, 풍선은. 근데 계속 따라가면 한 5분까지는 까만 점으로 추적할 수가 있어요. 그것도 눈이 좋은 사람에 한해서. 근데 이거는 계속 올라가는 걸 보는데 굉장히 하얗고 빛을 내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치 UFO처럼 느낌이 올 수가 있죠. 잠깐 한번 짧게 보시겠습니다. 이제 물체의 각속도가 굉장히 낮아요. 각속도가 낮다는 것은 물체의 움직임이 피사체가 거의 요동이 없이 이렇게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제가 기상청에, 포항에도 기상청이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까지 이제 조회를 했는데, 그렇게 조회한 이유는 이거는 기구나 거대한 풍선일 가능성이 높다. 에드버런 같은 3, 40cm의 그런 작은 장난감용 풍선이 아니라 굉장히 큰 풍선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또 다른 데 물체가 있나 스님께서 찍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풍속이 한 초속 2.4m 정도로 잔잔한 미풍이었고, 구름의 고도는 약 500에서 700m 정도 됐어요. 그 영상을 보니까 구름보다 밑에 있었더라. 그래서 고도는 그다지 높은 편은 아니었고, 그래서 계속 올라가서 이제 일본 한 몇 초 동안 찍었는데, 이것은 이제 제가 서울, 이제 포항에 기상청이 있다는 것은 제가 몰랐기 때문에, 서울 기상청에다 문의했어요. 문의했더니 거기 관계기관 자문위원 하시는 분이, 전문가들이 말씀하시기를 포항에도 기상청이 있는데, 저희가 이런 시간대에 12시, 14시 16분에 촬영을 한 영상이 있는데, 혹시나 그 기상관측용 기구를 띄워 올린 적이 있으신가 여쭤봤더니 본인이 알아봐 주겠다 해서 포항의 기상청에 통화를 하셨어요. 그 전문위원이 통화를 하셔서 맞다. 10분 전에 띄웠다 그러더라. 그래서 최종 확인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 확인이 됩니다. 다음, 이제 이거 스위스에서 찍힌 미식별 비행물체로 제가 잠정 결론을 내린 건데, 여기 지금 소년이 있어요. 네, 초등학교 그때 당시 학생인데, 아버지하고 같이 스위스를 갔다 그럽니다. 여행차. 그냥 여기 마테오른이라는 아주 유명한 산이 있죠. 근데 여기 정상이 일반 평지 땅이 아니라 고도 3,000m 이상 되는 고지대예요, 여기가. 3,000m. 굉장히 높은 데죠. 그러니까 곤충이나 새가 거의 뭐 날아다니는 걸 볼 수 없었다 그러더라고요, 가이드가. 근데 요 위에 이제 첫 번째 사진에 이런 동그란 타원형의 물체가 찍힌 거예요. 이건 두 번째 사진인데 없어요. 찍힌 사진 간의 간격초를 보니까 1초예요. 딱 1초. 1초 딱 찍고 딱 찍었는데 없다는 거죠. 그리고 해상도는 굉장히 좋았어요. 뭐 한 3,000 바이 4,000 픽셀 정도 됐었는데 굉장히 고해상도라서 이거를 제가 확대를 해봤어요.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렇게 확대를 해보니까 뿌옇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형태가 나타났는데 중요한 건 뭐냐, 이 물체가 피사체가 일반 새나 곤충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나 곤충 전문가한테도 이걸 이제 혹시나 해서 이제 보내봤더니 절대 아니다. 그분들 말씀은 뭐냐면 새나 곤충임을 입증할 수 있는 어떤 머리라든가 꼬리, 그 3단계 구분이 그런 것이 보여져야 되는데 전혀 안 나타나 있다. 그리고 이제 또 객관적인 크로스 체크를 하기 위해서 제가 미국의 모폰에도 우리 유진호 총무님 통해서 한번 보냈어요. 답변이 빠르게 왔는데, 그쪽에서도 볼 때 처음에는 언뜻 뭐 새나 곤충 같이 보였는데 한 1000배 정도 확대를 해서 보니까 전혀 그거 아닌 것 같다. 뭔가 좀 이상하다. 이것이 순간적으로 뭔가 카메라 찍을 때 개입이 된 건데, 하여튼 그런 종류는 아닌 것 같다. 자기네들도 이걸 어떤 판단을 내릴 수 없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계산을 해봤어요. 이것이 만약 곤충이라 그러면은 몇 메타 앞에서 그 아이가 아버지로부터 카메라로부터 한 10m 정도 떨어져 있다고 했을 때 이 물체의 크기가 같은 머리 쪽에 떠 있었다고 가정했을 때 가로 직경이 몇 메타이며 세로 곤충의 높이가 두께가 몇 메타인지 계산을 해보니까 약 한 13cm 크기가 나와야 되고, 두께는 곤충의 두께라면 한 5cm 이상이 돼야 돼요. 그런 곤충이 여기에 이렇게 날아다닐 리가 없죠. 그래서 이건 미식별 비행물체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정동에서 뭐 아파트에서 이제 제보가 온 필름인데요, 영상인데, 이분이 이제 한 12초인가 그 정도 찍었는데, 이제 담배를 하나 태우러 주차장으로 나와가지고 이제 하늘을 갑자기 보게 됐는데 그 물체가 지나가더라. 한번 잠깐 보시겠어요? 이렇게 지금 타워 라인을 따라서 수평, 완벽한 수평 비행이었어요. 제가 각도 계산을 해보니까 완벽한 수평 비행이었고, 그래서 이 각도 계산이 나오죠. 그래서 0초, 2초, 프레임 단위로 6초, 7초.
뭐 거의 사라지기 직전까지 각도가 정확히 일치하고 수평으로. 예. 밑에서 이제 위로 올려다 보면서 찍은 거기 때문에 마치 수평이 아닌 뭔가 삐딱하게 지나가는 것 같지만 이제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각도가 이렇게 돼서 야 이거는 좀 수상하다. 그래서 항공기일 가능성, 풍선일 가능성, 그 다음에 또 인공위성일 가능성, 또 드론일 가능성, 이 네 가지를 한번 제가 추적을 했어요. 그래서 플라이트 그 앱이 있죠. 항공기가 어느 방향 몇 시에 뜬다. 그 플라이트 앱으로 이제 요 날짜 시간대를 해서 딱 나오니까 뜨지 않았어요. 이쪽 방향으로 가지도 않고 이쪽 방향도 아니고 반대 방향이었어요. 그래서 비행기가 항공기가 아니다라는 것이 입증이 됐고, 마침 또 며칠 지나서 야 비행기가 한번 어딘가 이쪽 어느 쪽이든지 부근 상공을 지나가면 참 구분이 되고 비교가 좋을 텐데, 마침 지나가가지고 유튜브 채널에 제가 올렸어요. 전혀 이제 항공기는 그 위치 표시등, 탐조등이 있기 때문에 깜빡거리면서 레드라이트, 그린라이트가 움직이거든요. 전멸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현상이 없었고, 방향도 전혀 틀렸고, 또 플라이트로는 아니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인공위성. 가장 이제 유력한 인공위성은 ISS거든요. 국제우주정거장. 또 해당 시간대에 일시 보니까 전혀 그것도 아니었어요. 그것도 공신력 있는 기관에 제가 좋아요를 자체 해봤지만 또 신뢰도를 위해서 공신력 있는 기관에 천문대에 조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ISS도 아니었어요. 나머지 나온 건 드론하고 그 다음에 또 뭐지? 풍선. 이때 마침 이 시기에 북한에서 그 오물 풍선 날리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이제 또 기사를 쫙 조회해봤죠. 조회해보니까 마침 그날 풍선을 날렸더라고요. 근데 그 날린 그 기자가 쓴 시각이 저쪽 북한에서 온 거를 우리 남한에서 군부대에서 탐지해가지고 포착한 그 시간대인지 여기 인천까지 날아온 시간대인지는 확인은 안 됐어요. 그래서 일단 날아온 거는 알았다. 근데 풍선이 이렇게 수평으로 꽂짱, 자체적인 이게 비행을 가듯이 꽂짱 갈 수는 없는 거예요. 바람이 불었다 그래도. 바람도 이제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 미풍이었고.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이 물체가 상당히 그 자체 발광을 하면서 날아가더라. 그래서 자체 발광을 하면서 날아가는 이 광경이 굉장히 그 풍선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이제 여기 굉장히 이글이글거리면서 날아가잖아요. UFO의 그 특징을 그대로 지금 묘사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최종 요거를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느냐 해서 이제 제가 고민 끝에 계산을 합니다. 이게 이제 계산한 결과인데 저는 어떻게 했냐면 이분이 찍을 때 카메라 세로로 해서 찍었어요. 그러면 카메라의 화각에서 제일 큰 화각, 그 다음에 이제 이 물체가 찍힌 화각이 있죠. 물체가 찍힌 화각은 카메라로부터 최대치가 나올 수 있는 고도의 화각 밑이죠. 항상. 그거를 기준으로 잡고 계산을 해봤어요. 100m일 때는 117m의 추정 고도가 나오고 카메라의 최대 화각은 214m. 그러니까 한마디로 110m일 때는 214m 넘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정도 수치가 나왔고 크기는 31cm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거의 뭐 소형 드론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이 120m일 때 그 37cm. 그러니까 100m 내외에서는 드론일 가능성이 높은데 이때 상태에서는 줌을 당기게 되면 카메라 줌 당기는 거 아까 1, 2초 만에 당겼죠. 당기게 되면 당연히 이 드론인지 아닌지 충분히 파악되고 기록이 될 수 있다. 그 계산이 나오죠. 그러고 나서 이제 500m일 때 1km, 2km, 3km일 때를 계산해 보니까 이제 문제가 달라져요. 500m일 때 1.6m 크기로 나와요. 드론이 1.6m 크기라면 뉴저지주 사태랑 비슷해지는 거죠. 1km일 때는 3m가 돼야 된다. 이렇게 계산 결과가 나왔어요. 그리고 그 이하, 70m 이하에서 40m 이하에 가까운 거리에 있다면
물체의 추정 깊이는 이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소형 드론보다 더 작으면 작다. 물론 작은 초소형 드론도 있어요, 이렇게. 그렇지만 그거는 이렇게 밝은 불빛을 낼 수도 없고, 이렇게 크기도 이런 거 비교가 안 되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볼 때는 최소 500에서 3km 이내에 있었던 어떤 발광, 미식별 발광 비행 물체가 날아갔던 걸로 잠정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현상이나 물체가 아니다라는 잠정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자, 이건데 이 사진을 찍은 분이 이제 병원에서 저기 저쪽 그 북쪽에 있는 무슨 성심병원인데 거기서 이제 환자분이 여자 환자분이 70대 환자분이 설경이 아름다워서 찍었대요. 찍었는데 이거를 그 남자친구 대신 또 연로하신 그분한테 보냈대요. 그분이 이제 저한테 제보를 해오신 거예요. 굉장히 그 밝은 물체가 하늘에 떠있다. 이게 뭐냐. UFO 같은데. 그래서 이제 제가 확대를 해보고 했는데 아, 병원이다? 그러면 이거를 창문을 통해서 안에서 찍었다는 얘기인데 한번 실내에서 찍었다는 얘기인데 병실이 아니다라는 거를 알아냈어요, 제가. 바로 여기 이 건물에 모퉁이가 찍혀있다. 이 건물에 이 모퉁이가 찍혔다는 거는 병실에서 찍게 되면 이게 찍힐 수가 없죠. 그죠? 화면을 보고 찍으니까. 이 튀어나온 부분이 있는 걸 보고 아, 이거 복도에서 찍은 것 같다. 바로 어느 병원이냐 제가 해갖고 전화를 걸었어요. 병원은 24시간 돌아가는 데니까. 그러니까 남자분 담당자가 받으셨는데 아, 저희가 제보 온 사진이 하나 있는데 그 병원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엔 복도에서 찍힌 것 같은데 이걸 확인을 좀 해야겠습니다. 천정에 혹시 이런 형광등 같은 게 달려있지 않습니까? 하고 제가 물었어요. 그 사진을 보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딱 보내줬더니 있다는 거예요. 이 형광등 천정에 붙은 게. 그래서 이것도 확인이 됐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다 확인이 된다. 그리고 이제 제가 수많은 제보 사진들 받아보지만 이렇게 천장에 할로윈 램프라든가 실내 등이 찍힌 경우가 간혹 있어요. 제보가 와요. 자, 다음 마지막. 이것도 짧은 클립인데 한번 보시죠. 밑에 지금 약간의 발광 현상 같은 게 보이고 굉장히 그 찍은 아이들의 소년 같은 게 흥분된 상태 같아요. 좀 많이 흥분해가지고. 네, 다시 한번 볼게요. 네, 찍었어요. 이걸 보고서 이제 제가 이제 프레임 단위로 또 분석을 했죠. 프레임 단위 보니까 특징이 뭐냐면 여기 이제 발광 현상 같은 곳이 딱 보이고 이 부분의 네 번째 이 카트 보면은 별 모양으로 완전히 보여요. 별. 네, 스타 모양으로 보인다는 거 알고 요거는 풍선인 것 같다. 풍선. 그래서 풍선이 빛반사를 했는데 일반 풍선은 아니고 이것이 그 마일라라는 그런 별명의 헬륨 풍선이 있어요. 그 여러 가지 다양한 모양으로 제작된 그런 풍선이 있는데 그 풍선인 걸로 확인이 됐어요. 최종. 네. 그래서 이렇게 풍선인 경우가 찍힐 수가 있다. 끝이네요. 마치겠습니다. 작년에 그러면 2024년도에는 몇 건 정도 신고가 들어와서 몇 건 정도가 미확인 비행 물체로 소장이 판단하셨습니까? 제가 하는 일이 많아가지고 이거 카운트를 안 해요. 그냥 뭐 조사분석하고 보내고 또 내 할 일을 하기 때문에 안 하는데 예년보다는 이상하게 스마트폰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줄어졌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생각하기에는 촬영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은 조성이 됐는데 사람들의 그 의식이 조금 높아졌다 그럴까? 저건 뭐 별이겠지, 저건 뭐 비행기일 것 같아, 저건 드론일 것 같아. 그런 자체적인 어떤 그런 판단을 내리면서 확실하게 이거는 좀 뭔가 이상하다 그렇지 않은 거는 찍지 않으시는 것 같다.